네팔은 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로 장엄한 풍경과 풍부한 문화, 그리고 눈부신 역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웅장한 푸만에 자리 잡은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산과 부처님의 탄생지로도 유명하죠. 네팔에서는 세월을 간직한 고대 사원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설과 신화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깊은 비밀을 간직한 사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여성과 관련된 독특한 풍습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야외에서 목욕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야외에서 목욕을 하다가 쫓겨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네팔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 산업을 가진 나라로 손꼽힙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 네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5번. 여성들이 야외에서 편안하게 목욕하는 곳. 네팔 사람들에게 야외 목욕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입니다. 네팔 여성들 역시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대체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며 여성들이 야외에서 거리낌 없이 목욕을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옷을 벗은 채 인근 강이나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는 모습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도 개의치 않으며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진 습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스와스타니 브라타카타라는 성스러운 목욕 축제도 존재합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여성들은 모닥불 주변에 모여 몸을 녹인 후 카트만두의 상쿠 지역에 있는 살리나디 강에 들어가 목욕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강이나 시냇물, 폭포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릴 때부터 길러진 자연스러운 습관이기 때문에 네팔 여성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4번. 일부 다처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 사랑과 결혼에 대한 세계 곳곳에 낯설고 때로는 기이한 풍습들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하거나 남성들이 서로의 아내를 빼앗는 풍습도 그 예입니다. 히말라야 지역, 특히 네팔에서는 농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많은 가정은 자녀들이 자라 결혼할 경우 토지를 나누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지인들은 이러한 풍습이 자연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서 일종의 출산 조절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둔 남성은 자녀가 많아지지만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둔 경우 자녀 수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형제들이 한 여성과 결혼하는 방식은 외부인으로부터 가문의 자산인 토지나 가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형제가 셋인 가정이 이상적인 결혼 구조로 여겨지며 각각의 형제는 역할을 분담합니다. 한 명은 농사를 짓고 다른 한 명은 가축을 돌보며 나머지 한 명은 소금을 거래하러 나섭니다. 형식적으로는 맏형의 아내로 시집오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제들도 이 결혼의 일원이 됩니다. 즉 부모는 며느리를 모든 아들에게 시집 보내며 맏형은 대표 남편 역할을 맡습니다. 1년 내내 형제들은 번갈아 외지로 일을 하러 떠나며 집에 남아있는 형제가 그 시기에는 남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4명이나 5명의 아들이 있는 집이라면 넷째는 수도원으로 보내지고 다섯째는 새로운 삶을 찾아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형제 공동 결혼이 원활히 유지되려면 며느리는 세 형제를 공정하게 만족시켜야 하며 특정 형제만 선호하더라도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한밤에 여러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이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편들 간의 관용과 이해, 그리고 아내에 대한 배려와 타협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풍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13번. 월경 중 여성을 외면하는 관습. 네팔 문화에서는 여성이 월경을 할 때 부정하고 불운하다고 여겨 작은 오두막에서 따로 지내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생리 기간 동안 여성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목욕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 네팔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뱀에 물리거나 야생동물의 공격 혹은 불피운 연기를 들이마셔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 오두막은 보통 출입구가 하나뿐이며 창문이 없고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합니다. 일부 소녀들은 이러한 오두막조차 없어 야외나 가축 우리에서 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소녀들은 생리 기간 동안 불안과 공포,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배제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소녀들은 가족 구성원을 만지거나 부엌에 들어가거나 요리를 하거나 유제품과 같은 평소 음식을 먹는 것조차 금지된다고 말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수백 년 된 힌두교 전통을 따르는 여학생이 전체의 77%에 달하며 도시나 부유한 가정에서도 그 비율은 여전히 66%로 높게 나타납니다. 네팔 대법원은 2015년에 이 관습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문해율이 낮기 때문에 금지 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을 생리 중 오두막에 강제로 보내는 사람은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나 약 $3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은 특히 외딴 지역에서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남아시아 이 나라의 여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소녀들 중 40%는 이 관습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2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 전문가들은 험난한 날씨, 제한된 시야, 그리고 산악 지형 때문에 네팔의 항공이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2023년 네팔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히말라야로 가는 관문인 포카라에서 예티 항공이 관제탑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ATR 75-50 여객기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짧은 여정을 거의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이 추락 사고로 최소 6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최근 30년간 네팔 최악의 항공 참사이자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사고였습니다. 네팔의 첫 국제공항인 트리부반 공항은 해발 1338m의 좁은 계곡에 위치해 있어 항공기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북동부의 룽라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주로는 산 사이 절벽에 위치해 있으며 활주로 끝은 가파른 낭떠러지로 이어집니다. 또한 네팔은 고도로 숙련된 항공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직원은 과도한 업무와 긴 근무 시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네팔 항공 산업의 평판은 매우 낮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3년부터 네팔 항공사의 유럽연합 내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11번,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는 히말라야 상이슬계 자리한 평화로운 마을로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평온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많은 방문객과 순례자들이 찾는 영적인 성지입니다. 룸비니를 방문하면 마치 천상의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고요한 분위기, 사원의 종소리, 그리고 오래된 보리수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이 어우러져 특별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룸비니의 영적 중심지인 성스러운 정원은 부처님이 태어난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0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아쇼카 석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 아쇼카 왕이 룸비니를 순례하며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일본, 중국, 미얀마 등 여러 나라가 세운 불교 사원과 탑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각 건축물은 독특한 아름다움과 함께 부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명상 강좌에 참여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혹은 룸비니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10번, 2015년 대지진. 2015년 4월 25일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네팔을 강타하며 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진앙근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으로 특히 카트만두 계곡과 그 주변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네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진은 네팔의 인프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혀 수많은 주택과 학교, 병원, 사원, 기타 건물들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미 취약했던 네팔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진 이후 네팔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구조, 구호,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비정부 기구들과 인접 국가들이 긴급 구호물자를 보내 네팔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십만 채의 주택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재건이 필요했고, 정부는 보다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주택을 짓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학교, 병원, 사원,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 또한 복구 또는 재건을 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9번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 속에서 우뚝 솟아있는 에베레스트는 인간의 도전 정신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해발 8,849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전 세계의 용감한 등반가들이 이 전설적인 정상을 오르기 위해 몰려듭니다. 네팔은 이 에베레스트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축복을 받았으며 수많은 방문객들을 이 특별한 도전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체력, 정신력, 기술적 준비가 요구되며 등반 중에는 위험한 지형, 극한의 기후, 눈사태, 산소 부족, 탈진 등 다양한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에베레스트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얗게 덮인 산봉우리, 깊은 계곡,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세는 히말라야의 신비로움과 위험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것은 값진 성취이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세계의 최고봉 정상에 올라 광활하고 압도적인 풍경을 바라보면 인간의 존재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느끼는 동시에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8번 예티 전설. 이 땅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예티 전설입니다. 예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꼭대기에 산다고 여겨지는 신비로운 생물로, 눈사람 괴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거대한 유인원 형태의 존재로 묘사되며 이 지역의 여러 문화 속에 다양한 이름과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티 전설은 수천 년 전부터 지역 민속 설화를 통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눈 덮인 산비탈을 빠르게 움직이며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털복숭이 생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티의 존재는 탐험가들과 미스터리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예티의 흔적을 찾기 위한 수많은 탐사대가 조직되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서 예티의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발자국이 여러 발견되었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이 곰이나 야크 같은 다른 동물에 의해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티가 찍혔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된 바 있지만 그 진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물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7번 유명한 히말라야 차. 네팔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히말라야 차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 산맥 기슭을 따라 펼쳐진 푸르른 차밭은 뛰어난 맛과 품질로 전 세계 차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차는 해발 1500m에서 2500m 사이의 고지대에서 재배되며 시원하고 신선한 기후는 연한 차잎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녹은 눈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은 히말라야 차만의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네팔에는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차 재배 지역이 있습니다. 일람 지역의 차는 섬세하고 은은한 향미로 유명하며 당쿠타 지역의 차는 더 진하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이 외에도 상쿠와 사바, 타플레종 같은 지역에서도 고품질 히말라야 차가 생산됩니다. 히말라야 차의 또 다른 매력은 그 다양성에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희귀한 다즐링, 아삼, 실론, 스촨 품종으로 만든 홍차, 녹차, 백차, 우롱차 등 여러 종류의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6번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네팔에는 매우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매년 살아있는 여신으로 여겨지는 쿠마리 대비가 숭배되며 전 세계에서 많은 불교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이를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전설에 따르면 쿠마리 대비는 카트만두를 수호하는 여신 탈레주의 현신이라고 전해집니다. 쿠마리 대비는 외모, 성격, 가문 등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선발 과정은 카트만두 지역의 뉴아르 공동체에 속한 3살에서 4살 사이의 여자아이 중에서 이루어지며 선발된 아이는 가족과 떨어져 쿠마리가르 궁전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 궁전은 일종의 소우주로 여겨지며 매우 엄격한 규칙과 의식을 따릅니다. 쿠마리 대비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은둔 생활을 하며 매일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전통 의례를 익힙니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팔과 국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큰 축제가 열릴 때면 쿠마리 대비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축복을 내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희망과 믿음을 얻습니다. 쿠마리 대비는 맑고 평화로운 아름다움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8번
언제나 이목을 끌며 네팔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대중 앞에 나설 때면 그녀는 전통적인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등장해 신비로움과 위험을 동시에 발산합니다. 5번 뉴아르족의 목조 예술. 뉴아르 목조 예술은 네팔 카트만두 계곡의 원주민인 뉴아르족이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독창적이고 정교한 수공예입니다. 이 예술은 많은 사원, 궁전, 그리고 건축물의 장식으로 활용되며 지역의 웅장하고 화려한 미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뉴아르 목조 예술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네팔에서 불교와 힌두교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초기의 뉴아르 목조 조각은 7세기에 등장했으며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카트만두 계곡의 황금기를 거치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장인들은 장미목, 잭프루트 나무, 살나무, 더다르 나무 등 다양한 목재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 위에 정밀한 조각 기술을 적용하여 섬세한 무늬와 형상,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들을 새겨 넣습니다. 이 예술은 복잡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뉴아르족의 문화와 종교, 정신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뉴아르 목조 예술의 대표적인 조각 모티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신들을 위엄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형상, 연꽃과 잎, 덩굴, 추상적인 문양 등 식물 기반의 장식이 건축물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또한 코끼리, 사자, 새 등 상징적 의미를 담은 동물 조각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이 목조 예술은 계승 발전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장식뿐 아니라 네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독특하고 귀한 기념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번 셰르파, 주목받는 소수 민족 공동체. 셰르파 공동체는 네팔의 독특한 문화 경관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티베트에서 유래한 셰르파족은 주로 에베레스트 지역 주변에 거주하며 수세대에 걸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정립해 왔습니다. 셰르파족은 고산지대에 대한 탁월한 적응력과 놀라운 지구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그들은 에베레스트와 인근 고산을 향하는 험난한 트레킹 루트를 안내하고 짐을 운반하는 뛰어난 가이드이자 포터로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셰르파족은 수많은 숙소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이 머무르고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숙소들은 보통 돌과 나무로 지어져 있으며 셰르파 전통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손님들은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함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셰르파 문화는 복식, 음식, 음악, 축제를 통해 그 풍부함과 다양성이 드러납니다. 전통 셰르파 복장은 대체로 화려하며 독특한 문양이 특징입니다. 셰르파 음식은 주로 쌀, 보리, 감자, 야크 고기와 같은 지역 농산물에 의존하며 셰르파 음악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리듬을 바탕으로 전통춤과 함께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3번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 독립성과 저항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들 중에서 네팔은 단연 돋보입니다. 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반면 네팔은 단 한 번도 외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은 네팔은 거친 지형과 험준한 산악길로 인해 외세의 침입을 막는 자연적 방어선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네팔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네팔의 지도자들은 영국, 중국, 인도 등 주변 제국들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 외교를 유지하며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1743년부터 네팔을 통치한 샤 왕조 시대에는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샤 왕조의 창시자인 프리트비 나라얀 샤 왕은 네팔을 통일하고 중국의 침입을 물리친 공로로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팔은 강대국들 속에서도 자주성을 끝까지 지켜낸 작은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다른 나라들이 자유와 독립을 향한 투쟁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귀감이 됩니다. 비록 네팔이 완전한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은 없지만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816년에는 영국과 수가올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영토를 양도하고 영국의 국내 주재를 허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은 독립성과 주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2번 풍부한 생물 다양성.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네팔은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고 인상적인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종종 지상의 에덴이라 불리는 이 나라는 수많은 독특한 생태계와 희귀한 동식물 종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로 뒤덮인 산봉우리부터 울창한 녹지 계곡 열대 밀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은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이상적인 서식지를 형성합니다. 네팔에는 약 11,000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히말라야 철쭉이나 푸른 양귀비처럼 희귀한 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5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포유류도 약 300종이 있으며 벵골 호랑이, 눈표범, 인도코뿔소, 나무늘보금, 그리고 네팔 황금낭구루 같은 희귀 동물들도 이곳에 삽니다. 네팔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중요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벵골 호랑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히지만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눈표범은 포착이 어려운 아름다운 대형 고양잇과 동물로 히말라야의 높은 산악 지역에 서식하며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에는 치투안 국립공원, 사가르마타 국립공원, 에베레스트 산이 위치함, 안나푸르나 보호구역 등 20개 반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네팔법은 야생동물 사냥과 야생동물 관련 제품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번. 거의 130개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 네팔은 129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대언어 국가입니다. 힌디어 및 기타 인도계 언어와 유사한 소리를 가진 네팔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용어입니다. 이외에도 네팔에는 4가지 이상의 수어수와 언어부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까지는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네팔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네팔의 교육 제도는 영어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는 모든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60년대에는 영어가 민족주의와 발전 피카스의 언어로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어는 현대성과 고급 교육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팔 교육부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 수업의 공식 언어는 반드시 네팔어, 영어 또는 두 언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 중 하나인 네팔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직접 네팔을 방문해서 그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저희가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요.